네. 이제 여러분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하실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프리랜서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오랜 개인 사업자분들도 아마 남의 얘기 같다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13월에 보너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번 세테크 잘하시면 괜찮은 지금 시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들 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혜라 기자, 이지혜 기자는 보직도 바뀌었고 새로 입사를 했고 아마 남의 얘기 좀일 것 같고 우리 성주원 기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매년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네. 부러우시죠? 네, 활짝 꽃이 폈네요. 그런데 부러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또 써야 지출이 많았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속상해지네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 꿀팁 아마 잘 공부해 보시면 남은 기간 분명히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들 명심하시면서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걸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12월이 보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훨씬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바뀐 제도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또 분명히 그 혜택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올해 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세금 폭탄인지 세테크인지는 좀 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지혜 기자.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알면은 그 새어나가는 돈을 확실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특별해진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예요. 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쪽에서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그런 부분을 보셔도 뭐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쪽에 소득공제의 그 액을 크게 늘리는 흐름들 있습니다. 대폭 상향했고요. 또 연금 계좌나 ISA 이런 계좌 있잖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 역시 세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월세 낸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주택 사려고 많이 또 대출을 하시잖아요. 대출 없으면 또 집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하고 갚고 있는 이자 역시 이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유튜브로 이제 뭐 돌고 도는님과 함께 리리얼님 등등 지금 우리 꿀팁 굉장히 궁금하시면서 관심이 높으신데 우리 뭐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 뉴스 어벤져스 팀께서 뭐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 말고 좀 그런 좀 핫한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혜라 기자. 팁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부담드립니다. 연금 계좌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귀 쫑긋하고 지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득 구간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표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원래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요.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요. 2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늘은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도까지 납입을 하면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로 납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좋은 거고요. 또 ISA 계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이 ISA를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두 번째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하시면요. 전환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를 확대를 또 해줍니다. 또 연금계좌 전환한 금액의 10% 상당을 3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네. 이 정도 지금 알려주신 걸로 여러분께서 핫하다고 느끼실지 이지혜 기자가 준비한 걸 들으면서 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연말정산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에게 아주 쉽게 얘기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도가 높게 이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앞서서 이제 저는 이제 신용카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월별로 공제율이 다 달라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4월과 7월에 80%로 대폭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4월과 7월에 신용카드 좀 많이 쓰신 분들은 다른 해와 다르게 조금 공제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예로 들려드리면 뭐 4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25%면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 이상을 쓰셔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5% 초과금부터는 사실 공제율이 높은 게 체크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체크카드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국세청에 들어가면 뭐 자신이나 가족이 그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콤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꼭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예. 연말정산 홈택스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참고 결국은 해야 되겠군요. 해야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피날레 장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원 기자, 어떤 팁 주실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부동산과 관련한 팁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세입자분도 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집주인분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세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혹시 여기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저 있는지 월세예요. 아 정말요? 네, 네, 아, 네. 월세 살고 계시다면 네. 자,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일단 네, 잘 잘 면밀히 체크를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집이 뭐 있네요. 답을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무주택자이셔야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쉽네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살고 계신 집이. 그래서 거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일단 자신이 내는 월세의 적게는 10%, 많게는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10% 내지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서.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천만 원을 넘으시는 분들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주인이 사업자 아니어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종종 집주인분들이 뭐 안 해준다 뭐 이런 경우도 저는 좀 네, 들었던 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흔히들 갑을 관계라고 많이 얘기하기 뭐, 때문에 요즘 분위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요즘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네.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뭐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네. 혹은 뭐 이거 동의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껄끄러워서 그냥 나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그럴 수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있는데 네. 요 부분은 집주인이 일단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걸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네, 네,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냥 신청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세 신고가 가능하고요.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집주인도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경우에는 비싼 집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네.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구입하실 때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에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선 조건이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점, 이 점만 지켜지시면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분 기자가 말씀해 주신 꿀팁, 뭐 한 번 들으면 아시는 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빅머니 시간도 계속 공부 드리는데 이 세테크에 있어서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그 홈택스에 보시면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기부금 영수증 가끔 안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쓴 의료비 영수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스스로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기업인 이슈 넘어갑니다.